그럼 몽골어에서는 어떻겠냐? 몽골어에서 종성은 L, R 발음밖에 없어요. B 발음이 종성에 쓰이는데 B를 쓰게 되면 이런 게 붙어요. 아버지를 아바 이런다 그러거든요. 저도 몽골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들어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종성을 발음을 못해서 감사하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로스안젤레스, 바케츠, 즉 마지막 단어에다가 을을 붙이는 거. 우리도 그걸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 배운 영어에서 보면 this is a book 그랬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영어에 늘어서 영어는 종성은 아주 미묘하거든요. 흘려주잖아요. 우리처럼 완전히 this 하고 막아버리질 않고 this 하고 약하게 흘리잖아요. 종성을. 그걸 이제 그러니까 막는 것도 아니고 흘리는 거 그렇다 그래서 this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어 미묘한 데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한국은 종성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모 구분 틀을 외국에서 언어학 틀을 갖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몽골 제국에서 그 축적된 언어학적 지식을 갖고 온 다음에 들여다보고 야 우리는 자모로 구별 못해. 바울과 컨소넌트로 구별 못해. 우리는 초, 중, 종으로 구별해야겠어. 저는 한글을 볼 때 사람들이 한글 알파벳이 뛰어나다라 그러는데 그 알파벳이 왜 뛰어나졌냐고요. 방법론이 달랐던 거예요. 무슨 방법론이 달랐냐. 다른 알파벳들은 자, 모 체계로 구별했어요. 여기는 뭐냐. 자, 모, 종으로 구별을 했다고. 아니요. 초, 중, 종으로 구별했다고요. 이거 변형이거든요. 전 세계 어떤 언어학에서도 초, 중, 종으로 알파벳을 구별한 데가 없다고요. 혹은 표기 방식을 구별한 데가 없다고요. 초, 중, 종으로.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석 신명, 변형, 응용 여기서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좀 매혹돼요. 좀 죄송합니다. 같은 한국인인데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 점은 맞아 매력 굉장히 매력 있지라고 제가 인정을 해요. 또 다른 점은 좀 싫어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 그 신명, 변형, 응용의 이런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 한국인들한테. 이거는 뿌리가 여기가 저는 반도 관점이에요. 저는 만주, 뭐 고구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없어요. 저는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봐요. 한국인의 기본적인 틀은 최소한 우리가 아는 한국인 틀은 반도에서 정해진 거예요. 이 반도 관점에서 보면 남들보다 7,000년 농경이 늦었어요. 주곡 농사가 이게 주곡이라 그러거든요. 스테이플 푸드, 쌀, 보리, 밀인데 이게 남들보다 7,000년이에요. 그 남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유라시아 대륙의 온데벨트. 이게 늦은 이유는 겨울이 춥고 혹독한 데다가 우리가 여름에 3개월 동안 900mm의 폭우가 옵니다. 따라서 남들이 짓는 밀보리를 여기다가 지어버리면 봄밀 봄벌인데 혹은 남들의 겨울밀 겨울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들의 봄밀 봄벌이 남들의 겨울밀 겨울벌이는 전부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거를 여기서 지으면은 뿌리가 썩습니다. 여름에. 그 다음에 남들이 짓는 예를 들어 양자강이나 뭐 이런 회하 부근에 짓는 그 쌀을 갖다가 여기다 지으면은 찬물에 다 얼어 죽어요. 아니면 설이 맞아서 죽든지 늦게 심어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조생 겨울밀 겨울보리가 필요해요. 조생이라는 건 뭐냐. 6월 15일 무렵 저거 시작되기 전에 장마 시작되기 전에 추수할 수 있는 또 여기는 내한성 조생 논뼈가 필요합니다. 내한이라는 건 뭐냐. 아직 물이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은 5월 초 이럴 때 물을 댈 수 있고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10월 중순 뭐 이때 추수를 할 수 있는 내한성 조생 논뼈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감히 장담을 하면 이거 아마 유전체 연구를 뒤져보면 나올 텐데
우리 재래종 밀보리에 대해서 또 재래종 우리 쌀에 대해서 유전체 연구를 뒤져보면 한반도에서 종자 자체가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데는 이런 니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늦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늦었는데도 여기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뭐냐? 여기가 산, 강, 들, 뻘, 바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냥어로 채집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요. 보통 사냥어로 채집에선 인구 밀도가 안 높아지는데 여기는 산, 강, 들, 뻘, 바다에 각각 자리 잡은 부족들이 서로 문물 교환을 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고요. 이건 어디서도 나타나냐.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시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전 인구의 20%가 떠돌이 사냥어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그 당시 용어로 뭐라고 불렀냐. 무자리라고 불렀어요. 무자리. 20%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떠돌이 유민들이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산, 강, 들, 뻘,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어로 채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부의 족보에도 안 나타나 있고 호적에도 안 등록돼 있고. 이게 저 전통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요. 초원이 없고 넓은 들판이 없으니까 말을 못 길러요. 여기서는 그냥 호사가들이 일부 기르지 막 수백 필 수천 필씩 못 기르잖아요. 기마부대가 결여돼 있어요. 기마부대가 결여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 세력이 대륙으로 군사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여기가 강수량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관목숲이랑 숲이 우거진다고요. 거기다가 사방천지가 돌, 자갈, 계곡, 산, 강, 산, 바다, 섬이에요. 즉 외부로부터 기마부대가 한반도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다섯 번째 뭐냐. 10세기에 편자가 개발된 이후에 비로소 겨울철 강이 땡땡 얼어붙었을 때 전격 작전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락을 하죠. 이 작전 써서 우리를 짓밟은 게 청이죠. 그런데 그렇게 짓밟더라도 그 고비만 넘기면 우리가 섬과 산성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상대방의 정복 코스트를 무지막지하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복 코스트는 높은데 정복한 후에 뺏어갈 게 없어요. 여기가 별로. 옥토지대가 널리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양을 많이 기르는 것도 아니고 뺏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복자 입장에서 보면 착취 이득이 낮아요. 따라서 대륙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중국 만약에 정권이다, 중국 체제다, 그럼 자기들이 지금 북방이랑 싸워야 되는데 한반도가 북방이랑 결합해서 자기들 배후를 공격하는 거, 이건 못 참는 거죠. 즉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배반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 이상에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륙 입장에서 보면. 청이 우리를 친 이유도 그거거든. 청이 우리를 치고 나서 명을 정복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명과 결합해서 청의 배후를 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륙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적당히 관리하면서 말 안 들으면 한번 패는 건 있어도 그거 완전히 무슨 거길 그냥 식민화시켜서 그냥 완전히 동화시켜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뽑아먹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패서 굴복시켜서 말 듣게 만들고 그리고는 철수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자체 문화와 전통의 풀세트를 갖고 있는데 그 풀세트 안에 딱 박혀있는 그게 뭐냐면 길고 길었던 야만의 시대에서 나온 IVA라고요. 그러면 자체 문화와 전통은 뭐였냐? 저희가 이게 불과 비행기로 가면 천진까지 40분이면 가는 지역인데 자기 언어, 자기 문자, 자기 풍습, 자기 의복, 자기 주거, 자기 음식 다 가지고 있잖아. 한 문화의 풀세트를 다 갖고 있잖아요. 영국이 이 풀세트 다 못 갖고 있어요. 독일도 다 못 갖고 있어요. 영어 헌드레드 그거 라틴 말이에요. 훈데르트. 알파벳
문자 그 그리스 알파벳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로만 알파벳에서. 1, 2, 3, 4 숫자건 아라비아 숫자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자기 풀세트를 갖췄다고요. 한국이. 여기 숫자 세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 열, 온이 100이에요. 천이 주문이에요. 만이 잘. 자기 고유어로요. 만까지 십지법으로 세는 언어가 많지 않아요. 일단 유럽은 다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없고요. 라틴어는 그리스에서 왔으니까 라틴어도 아니고. 결국 유럽 전체는 그리스 이상이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고유어로 십진법으로 만까지 셀 수 있는다라고요, 여기가. 자기 풀세트를 갖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만의 창의성이라고요. 신명, 변형, 응용. 이 IBA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약했던 게 뭐냐면 야만의 창의성이라는 건 신명, 변형, 응용이거든. 남의 거 딱 보고 아 저거 이렇게 쓰면 돼 하고 딱 견적 잡고서 파악한 다음에 자기 문맥에 맞춰서 탁 비틀어서 쓴다고요. 남의 문명을 보고. 한강의 기적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명 자체를 만들어내는 주춧돌, 문명의 획을 긋는 주춧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그건 아직 증명된 바 없어요. 오히려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늦게 진입한 경우라서 한국 사람들 기질이 문란하고 기회주의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란하고 기회주의적인 데가 있어요. 문명의 그 엄격함, 그 원칙,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이게 나눠지고 뭐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문란하고 그리고 이 나쁜 말로 말하면 잔머리, 좋은 말로 말하면은 신명, 변형, 응용에 강하고 이런 기질이라고 저는 보여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첫째, 이 신명, 변형, 응용에 관한 창의성. 그러니까 문명의 주춧돌에 관한 창의성은 우리는 아직 증명한 바 없고 최소한 신명, 변형, 응용에 관한 창의성은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런 창의성이 2조 500년 성리학 때 망가졌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선 전교조 때 망가졌고 친북 PCA에서 작살났거든요. 이거 찾아내야 된다. 이번에 그 인헌 고등학교 학생들 참담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자기들 말로. 왜냐하면 학교가 자기들 뇌를 작살을 내고 있거든. 학교 교육 자체가 한국인의 IBA를 작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홈스쿨링 이런 거 한편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철밥통 교사 조직에 철퇴를 가해서 학교 교육을 IBA, 신명, 변형, 응용을 잘하는 그런 원래의 제대로 된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되냐. 문명의 원칙. 우리는 문명의 획을 긋는 주춧돌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 문명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거든. 이 문명의 원칙을 내면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번영해 가니까. 이런 적이 그 전에 우리가 한 두 번 있어요. 우선 한 1300~1400년 전에 우리가 그 대승화음을 내면화시켰다고요. 그 당시에 대승화음은 세계 최강의 문명에 관한 종교요, 문명과 직결되어 있는 종교요 철학이었다고요. 그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발달을 했고요. 그 후에 그 지역 대승화음의 성지는 이슬람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그 대승화음 자체는 인도에서 발전한 불교 사상과 그리스 정복군이 갖고 들어온 헬레니즘이 결합해서 꽃을 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만나서 꽃을 피운 아주 고급진 사상 체계였는데 문명을 뒷받침하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통째로 들이켜서 마셨다고요. 한 1300~14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도 야만으로 오래 살아왔지만 제대로 된 고급진 문명의 원칙을 딱 발견하면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인들이. 그 점이 아마 헐버트가
마지막에 한국인한테 매료된 걸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뭐 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인데 그 기독 사상을 가르쳐 놓으니까, 기독교를 가르쳐 놓으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거, 저 안에 진실 존중하고 개인 존엄 들어있네. 그 본질적인 걸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때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한국인은 4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IVA, I, 신명, 즉석 신명, V, 변형, A, 응용, 그리고 마지막에 고급진 문명의 원칙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특이한 야만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을 이제 꽃피울 때가 된 거죠. 저는 그게 호모 헐버트가 우리 한국인한테 매혹당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국 문화에 충격받고 사는, 잘 적응 못하는 경계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다움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같은 한국인에게 매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인한테 이 4개가 존재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인문학적 철학적 산책을 마쳤으니까 다시 이제 그 사나운 세속의 정치 얘기를 1분만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11월 2일 오후 1시 대한문에서 공수처는 게슈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세뇌탈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역 2번 출구 앞에 부스가 차려져 있으니까 동지들 같이 만나시면서 회포를 부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